박 교수님 추가 질문. 예, 박용수 대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주소지 기준 입학이지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이사 가면 전학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학기 중에 이사를 입학하고서 몇 달 뒤에 주소를 옮겼다 타동으로 전학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 조사에만 하고 전화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포항의 모 사학재단에 초등학교 그 입학 현황을 받아보고서 보면은 지곡초등학교 1학년 현재 6월 15일자로 받은 겁니다. 입학하고 나서 5월 14일 날 타동으로 가고 6월 1일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이게 1, 2, 3학년 하면은 지곡초등학교는 28명, 그 다음에 제철초등학교는 한 100 몇 명이 됩니다. 명백한 유장점입니다. 그 동네에서 동으로 간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타동으로 거의 보면은 뭐 심지어 흥의읍까지도 가고 대잠동, 그 다음에 그 표자 안 되는 표자초등학교 존으로도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 시정하라 하십시오. 이게 바로 타동으로 가면서 그 제철중학교의 과민 현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이게 뭐 보면은 다른 집에 얹혀 살다가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이사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는 나중에 지금은 이제 뭐 5대 사항 가지고 뭐 장관에서 난무하는 일이 없어요. 위장전입 가지고는 뭐 없는데 그래도 도덕적으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장관 지명돼가지고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해결 안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 재단에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죠. 예, 배우장 먼저 넣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안이 이번 1학기 때부터 불거진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효곡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공문도 발송했고 또 제철지곡소를 방문해가지고 현장 점검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 주소지를 해가지고 강제 전학시키고 강제하세요. 더 강력하게 현장 점검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학교에서 이거 자기 관할 주소지 아니면 전학시키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 혼자 가 있는 것도 있고 뭐하고 다른 애는 다른 집에 부하고 자식은 다른 집에 또 이래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정세현 의원께서 그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그 특수학교의 통학 차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지금 체제에서 이제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퇴직을 하게 되면은 다 지입으로 그 전환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상 문제인데, 근데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지입 차량 중에 특수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이런 저상 차량으로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고해가지고 다른 일반 학교는 뭐 지입 차량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특수학교만큼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고 뭐 외부 순환 장치도 설치하는데 우리 오늘 행감장에 오면서 보면은 밖에 매트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 매트로 인해가지고 더 미세먼지가 더 많이 안 들어오냐 싶어요. 그래서 그 매트도 좀 더 그 미세먼지를 자기가 알아서 좀 처리하는 이런 타입도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하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용을 해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거 매트는 관리 안 하면 하루만 지나면 먼지가 많거든요. 그럼 들어오다가 애들이 또 깨끗한 애들이 뭐 아스팔트에서 놀다가 들어오면서 먼지 갖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럼요. 개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흡입용 빨판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그 집단 감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포항 지역에서 그런 게 아니고 포항도 우리 그 제 지역구에서 양덕에서 아마 학원발이 나왔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가서 뭐 집단 감염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 최근에 보면은 필기, 그죠? 7고 뭐 등등 군대가 학교에서 집단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 안 하고 제가 포항 교육장님하고 영주 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주 교육장님, 네, 교육장님 답변하실 리 없습니다. 영주 교육장님, 그 풍기 쪽에 이제 집단 가정이 되는데 규모가 작아요, 그죠? 집단 관련된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결정 회의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은 그 풍기 지역이 유주에서부터 한 2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인상 축제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공연도 하고, 음료수 시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가 10월 9일, 11일, 12일 연휴가 됐게 되니까 그때 때문에 저는 네. 네, 됐습니다. 네. 우리 포항교육장님은 또 애들이 많은데 이제 포항 신동입니다. 집단 간염이 없었어요. 예. 그 포항에서는 지금까지 그 외부에서 부모들로부터 감염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PCR 검사했었는데 학생간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게 왜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뭐 예, 처음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마스크 쓰기가 좀 철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리얼만 나도 바로 잘 연결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쪽의 관리를 잘해가지고 남겼죠. 예.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도 돌아봐가지고요. 아이들 술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여기 있으면 좀 집에서 자격증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좀 더 적절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국장님, 우리가 과단위로 습격을 하려고 하면 최소 인원이 몇 명 돼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몇 명 돼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단위가 되려면 예, 12명. 12명이지, 그죠? 왜 행정은 12명이 되면은 과단위로 해주고 시설 쪽 파트는 과단위로 안 해줍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천민이라고, 평민이 안 된 천민이라고 학대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봐주시기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 2에서 3%가 서기관, 제가 알기로는 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150명은 돼요. 그럼 2%만 해도 3명이 서기관이 돼야 되는데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설은 지금 현재 물론 서기관이 2사람이었는데 지금 물론 선배들이 나가면서 후배 관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행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미 같은 경우는 그 시설센터가 지금 12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어차피 포항 시설과장 하다 경주 센터장 갔다가 어디 거점 센터장 가거든요. 같은 과장 하다가 지난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해주세요. 그죠? 예, 구미가 지금 현재 예, 구미도 이상 됩니다. 10명 넣으면은 그거를 다음 주 식교편할 때라든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관련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병설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포항에 예를 들었습니다. 포항에 대장초, 죽도초, 상대초의 병설 유치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통합버스가 한 대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혼합반을 운영하거든요. 그럼 세 학교가 통합버스가 하나면은 한 학교에다가 3세반 한 반, 4세반 한 반, 5세반 한 반, 이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되고 아이들 교육 효과도 높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교육권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에 위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데 위해서 통합할 생각 없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건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5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행감인지 뭐 우리 그 상임할 때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 세안표를 짚어서 작년 노트를 찾아가지고 보고서 제가 했는데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통합해가지고요. 아이들의 교육 질도 향상하고 예산도 절감해서 아마 우리 논에 찾아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절감된 걸 가지고서 사립유치원도 무상을 가야죠. 자, 이제 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사립유치원 논합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잘 정확한 저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올 초에 자료에 의하면 23,520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월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만 하는 아니요. 월 이제 부모가 차액 부담금을 그저 누리과정하고 방과후 뭐 빼고 하면은 10에서 14만 원 정도 돼서 한 10만 우리가 원하는 수로 나누면 한 10만 3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만 3천 원 되는데 그 충남이 있지 않습니까? 충남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충남이 이제 교육청에서 그 3, 4, 5세 관련 이제 사립유치원을 무상으로 가려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5세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다시 4세, 3세로 낮추려고 하니까 또 반발을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다행히도 어린이집은 도청 시군에서 100% 차액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도 없는 상황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은 간담회 시에도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하겠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도전 질문도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교육감님 두 분을 동시에 발언에 나오시게 해가지고 답변했을 때 도청에서는 예산이 지금 뭐 코로나 뭐 농어민 수당 이런 등으로 해서 부족해서 하니까 좀 그래도 예산이 형편이 좋은 교육청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수용한 듯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반박은 안 하시고 또 유치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어린이집 전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좀 전액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2022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3만 원을 예산을 그 책정을 해가지고 도청에서 지원금 10,000원, 교육청에서 2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10,000원이 지원하기 때문에 2만 원만 편성됐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칭 예산이라는 것은 도청에서 10,000원이 안 오면 2만 원도 편성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매칭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사립 유치원도 우리가 다른 뭐 무상급식처럼 어차피 도청과 교육청이 어느 정도 함께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 유권을 저희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100% 책임져요, 그죠? 3에서 5세는 어린이집 갈 수도 있고 유치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우리한테 재난지원금도 각 시도마다 이제 좀 금액이 틀려요, 그죠? 되게 보면은 2년에 걸쳐서 10만 원씩 20만 원 준 데가 많고요. 30만 원을 준 데는 제주도가 어디 한 군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편성했을 때 좀 많다. 20년도, 21년도에 걸쳐서 20만 원이 이제 막 대다수인데 우리가 한 번에 30만 원을 지급하면 분명히 이건 좀 많이 나올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제 옆에 계시는 김희수 부의장께서도 저하고 같이 포항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30만 원 지급하고 나서 많은 고객을 지었지, 그죠? 그 예산이 885억 정도 됐어요, 그죠? 우리 사립유치원을 평균 우리 학부모 부담금이 10만 3천 원인데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12만 원 계산하면 한 35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예산 심사하면서 뭐 다 필요해서 하겠지 했는데 이번에 한번 좀 예산, 오늘 예산 늘어날 건 아니지만은 예산 심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300억이 넘는 불효불급한 예산이 있다면은 저는 좀 심각하게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해가지고 무상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 자꾸 안 놓고 키우기 어렵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가장 먼저 없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먼저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충남은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했는데 경상북도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집은 무상을 하는데 왜 사립유치원에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모 안 하고.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자꾸 색안경 끼고 지난해 뭐 국회에서 모 의원이 뭐 사립유치원을 완전 도둑을 만들어놨는데 물론 우물을 흙탕물로 지금 미꾸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러면은 사립도 지금까지 어떤 교육의 기획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 정말 예산 잘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인쇄 안 들어가셨으면은 인쇄 안 넘겼으면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 5일 정도부터 우리 예산 심사 들어가는데 그때 마무리 해주시죠. 예,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지금 여기서 예산을 논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과 함께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22년도 예산이 원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을 봤을 때에 거의 뭐 한 8만 원 내지 10만 원에 소요된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일단 내년도에는 일단 2만 원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좀 정리하다 보면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되게 뭐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도 교육회복지원금도 아주 전향적으로 해가지고 타시도에서 안 하는 금액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우리가 선심성 행정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예산이든 필요해서 했겠죠. 재난지원금 30만 원도 필요해서 해서 혜택을 받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좋은 숨통이 튀었을 것 같고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님 말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조직 개편할 적에 아까 시설 쪽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직능이든지 간에 소외를 안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수직도 있고 선사직도 있고 다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뭐 행정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치지만은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에 사비를 좀 줘야 될 그런 부서에는 좀 사비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질문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할 때 조현일 위원장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거 제조자하고 판매자하고 나눠주십시오. 우리 경북의 걸 좀 제조하는 걸 좀 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서울, 청주, 뭐 음성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거 물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소백산수 영주에서 생산합니까? 이거 소백산수 영주에서 생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지역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태어나야지 우리는 직장을 안 잃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명심해 주시고 그런 부분 세심하게 세세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수 의원님 지역사랑 감사드립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